바로 왜 천일 동안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라고 물어봤더니 북한이 침투를 할까 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그럼 청와대가 어디 저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네. 청와대 어디 있는지 몰랐나요? 그래서 청와대 이렇게 관저에 그림까지 다 그려져서 나왔는데 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뭘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언론에 이제 이런저런 의혹이 보도되면 그게 아니라고만 계속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네. 사태가 몰고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내놔야 할 텐데 더군다나 네. 헌재 분단위로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내놓은 걸 보면 지금까지 입장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답변서를 내놨어요. 저렇게 네. 내놨으면 저거는 사실 검증하기도 좀 불분명할 뿐더러 왜냐면 혼자 뭐 서류 검토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자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역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뭐 헌재도 저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헌재에 제출했다고 그래서 7시간 관련한 의혹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아니 구글이나 인터넷에선 청와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천일 동안 그렇게 꼭꼭 숨겨둬야 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 이 북한 탓이라고 이렇게 김은혜 앵커가 되물었던 거에서 벌써 뭔가 함축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전 사실 뭐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대리인단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매를 스스로 버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국민들에게 반감을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는 해명이고 네. 방금 조혜 편집장 말씀하셨지만 이미 밝혔어야 되는 떳떳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하나씩 논리가 맞지 않게 되자 내놓는 아주 궁색한 변명인 거죠. 네. 저는 뭐 전형적인 경광부의 아전 인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우리가 이제 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김정은이 동선이 공개가 안 된다,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을 신경 쓸 상황이었다면 관저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겠죠. 집무실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다른 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집무실에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보안 손님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입이 아프도록 했던 얘기였는데 보안 손님들 제대로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북과 관련돼 있는 누군가는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는데 왜 그런 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출입했을 때 청와대 CCTV는 뭐 지금 기록이 안 남아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2014년 8월 13일 날 이게 청와대가 공개했던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기록이에요. 네. 이번에 제가 청와대가 공개한 것도 답변서에 나온 것들 시간대별로 다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두 가지 추가한 거 외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뭐 공개한 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뭘 했느냐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뭘 했느냐는 거는 보고받은 거 외에는 한 게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변호인들은 애를 쓰면서 아마 답변서를 만들긴 했을 텐데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했던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 그리고 천주교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다가 지금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불쾌하다는 이야기예요. 헌법재판소가 무슨 종교재판 하는 데 아니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탄압받는 참 다수에서 탄압받는 분이라서 그분을 어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물론 다중이었던 거에서 어떤 당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그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또 변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종교적인 상황 자체를 빗대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종교단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왜곡스러운 것이죠. 특히 네. 이제 보면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번에 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했던 법률과 헌법의 어떤 어긋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대통령을 변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이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시중에서는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고 특히 네. 이 재판 자체의 성격을 그럼 과연 정말 대통령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이 종교적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린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서석구 변호사가 이런저런 비유로 대통령을 변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네. 이제 비유의 대상이 예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석가모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건 뭐 서석구 변호사가 또 일부에서는 또 저기에서 뭐 기도를 했다. 뭐 그걸 가지고 논란을 삼는데 뭐 네. 기도도 할 수 있죠. 어떤 때 보면 왜 저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뭐 골 하나 넣었다고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서석구 변호사가 어떻게 비유를 하거나 또는 어떻게 변론을 하는 것도 그 변호사의 자유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공감을 못하겠다. 서석구 네.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저걸 가지고 뭐 기독교계가 불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그분들의 평가고 네. 저희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분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의원님. 헌재의 사실은 이제 변론 재판길 네.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오늘이 아마 세 번째죠. 뭐 증인들이 안 나오고 뭐 불출석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처음 나왔을 때 논리가 연좌제 비유하는 표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의 경우는 서석구 변호사 본인이 직접 방송에 출연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예수에 비유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과연 이게 변호사들이 펼 수 있는 논리일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졌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대통령과 네. 박근혜 대통령과 이 변호인들이 분명히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논리는 상당히 좀 자기 고집이 강한 논리들인 이런 거는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짐작만 해봅니다.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여 뭐 내게로 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박 대통령이 지금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편이었는지 아닌지 한번 묻고 싶고요. 네. 만약에 비유를 들려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게 비유를 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군중 재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압도적 네. 다수로. 근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만약에 지금 군중 재판을 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 나가면 되는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는 건데 그걸 마치 군중 재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언어 도단인 것 같습니다. 네. 수임료는 받으시는 거죠, 다들? 그거야 뭐 모르죠. 네,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다가 지금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불쾌하다는 이야기예요. 헌법재판소가 무슨 종교재판 하는 데 아니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탄압받는 참 다수에서 탄압받는 분이라서 그분을 어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물론 다중이었던 거에서 어떤 뭐 어떤 당했던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그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또 변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종교적인 상황 자체를 빗대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종교단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왜곡스러운 것이죠. 특히 네. 이제 보면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번에 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본인이 변호인으로서의 어떤 법률과 헌법의 어떤 어긋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대통령을 변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이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시중에서는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고 특히 네. 이 재판 자체의 성격을 그럼 과연 정말 대통령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이 종교적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린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서석구 변호사가 이런 가질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아니 구글이나 인터넷에선 청와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1000일 동안 그렇게 꼭꼭 숨겨둬야 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 이 북한 탓이라고 이렇게 김은혜 앵커가 되물었던 거에서 벌써 뭔가 함축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전 사실 뭐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대리인단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매를 스스로 버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국민들에게 반감을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는 해명이고 네. 방금 조혜 편집장 말씀하셨지만 이미 밝혔어야 되는 떳떳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하나씩 논리가 맞지 않게 되자 내놓는 아주 궁색한 변명인 거죠. 네. 저는 뭐 전형적인 경광부의 아전 인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우리가 이제 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김정은이 동선이 공개가 안 된다,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을 신경 쓸 상황이었다면 관저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겠죠. 집무실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다른 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집무실에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이런 비유로 대통령을 변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네. 이제 비유의 대상이 예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석가모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건 뭐 서석구 변호사가 또 일부에서는 또 저기에서 뭐 기도를 했다. 뭐 그걸 가지고 논란을 삼는데 뭐 네. 기도도 할 수 있죠. 어떤 때 보면 왜 저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뭐 골 하나 넣었다고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서석구 변호사가 어떻게 비유를 하거나 또는 어떻게 변론을 하는 것도 그 변호사의 자유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공감을 못하겠다. 서석구 네.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저걸 가지고 뭐 기독교계가 불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그분들의 평가고 네. 저희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분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의원님. 헌재의 사실은 이제 변론, 재판길 네.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오늘이 아마 세 번째죠. 뭐 증인들이 안 나오고 뭐 불출석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처음 나왔을 때 논리가 연좌제 비유하는 표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의 경우는 서석구 변호사 본인이 직접 방송에 출연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예수의 비유 바로 왜 1000일 동안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다가 이제야라고 물어봤더니 북한이 침투를 할까 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그럼 청와대가 저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네. 청와대 어디 있는지 몰랐나요? 그래서 청와대 이렇게 관저에 그림까지 다 그려져서 나왔는데 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뭘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언론에 이제 이런저런 의혹이 보도되면 그게 아니라고만 계속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네. 사태가 몰고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내놔야 할 텐데 더군다나 네. 헌재에 분단위로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내놓은 걸 보면 지금까지 입장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답변서를 내놨어요. 저렇게 네. 내놨으면 저거는 사실 검증하기도 좀 불분명할 뿐더러 왜냐면 혼자 뭐 서류 검토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자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역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뭐 헌재도 저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헌재에 제출했다고 그래서 7시간 관련한 의혹이 그리고 이전에 이미 보안손님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입이 아프도록 했던 얘기였는데 보안손님들 제대로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북과 관련돼 있는 누군가는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는데 왜 그런 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출입했을 때 청와대 CCTV는 뭐 지금 기록이 안 남아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2014년 8월 13일 날 이게 청와대가 공개했던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기록이에요. 네. 이번에 제가 청와대가 공개한 것도 답변서에 나온 것들 시간대별로 다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두 가지 추가한 거 외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뭐 공개한 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뭘 했느냐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뭘 했느냐는 거는 보고받은 거 외에는 한 게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변호인들은 애를 쓰면서 아마 답변서를 만들긴 했을 텐데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했던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 그리고 천주교 단체가 가만